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 중 10명 중 6명, 즉 60%가 4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이 안이 현실화된다면 서울의 절반이 넘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막힌 내 집 마련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 중 핵심 논란이 되고 있는 주담대 사억 제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서울집 사려면 최소 4억 이상 대출이 필요하다. 헤럴드 경제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주택거래 3만 건 중 무려 60%가 4억 원 이상의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75%, 성동구 68%, 양천구 66%, 서초구 65%, 용산구 64%로 인기 지역일수록 대출 의존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이미 억 단위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위, 즉 약 20평대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0억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만약 4억 이상 대출이 막히면 최소 6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2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집값 안정보다는 내 집 마련의 문을 더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부 정부의 의도는 과열 진정, 하지만 실수요자 부담 커진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의 목적을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진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을 줄이면 당연히 거래가 줄고 가격 상승 압력도 완화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금리가 여전히 높고 전세금도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까지 막히면 실수요자들의 숨통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은 이미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너무 높아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세대입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은 곧 이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부 전문가들 대출 규제, 집값 잡기 효과는 일시적일 뿐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2년 LTV, 2005년 DTI, 2018년 DSR 등 수차례 대출 규제가 있었지만 가격 통제 효과는 모두 일시적이었다. 결국 대출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공급 확대가 장기 해법이라며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 축소는 오히려 무주택자의 첫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 또는 월세 전환 같은 우회 전략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부 규제 지역 확대까지 이재명 정부의 핀셋 규제 강화. 한편 정부는 대출 규제 외에도 규제 지역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규제 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새로운 대책의 방향성을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만 투기과 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 범위를 성동, 마포, 영등포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서울 전역이 대출과 규제의 사각지대 없이 전면 통제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5부 결론 집값 안정보다 주거 양극화 우려 커진다. 결국 이번 대출 한도 축소는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은 더 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멀어지는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대출이 줄면 거래도 줄고 거래가 줄면 시장은 일시적으로 숨을 고르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대출 규제가 아니라 공급과 금융의 균형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걸린 현실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를 지켜주는 정책 아닐까요? 이상 머니시크릿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